네, 최경영의 최강시사 2부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임시로 진행을 맡고 있는 김경래라고 합니다. 여야를 막론하고 쓴소리를 하시는 분이죠. 정치권의 백전노장, 영원한 현역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님 매달 월간으로 모십니다. 자, 총장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요새 시끄럽습니다. 정권 바뀌고 나서. 그러게요. 예. 일이 좀 이렇게 착착착 진행되고 국민들도 보면서 일이 뭐 새로운 변화가 있겠구나라고 생각이 들면 좋겠는데 그런 건 안 보이고 지금 굉장히 시끄럽기만 합니다. 예. 그렇죠? 그 얘기를 먼저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용산으로 이전한다고 집무실을 확정해서 발표를 했는데 어제 얘기부터 할까요? 예. 청와대에서 예비비 승인을 안 했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 해석하기에 따라서는 거부한 거 아니냐. 그때 여지는 좀 열어두긴 했지만은 이거 예상하셨습니까? 이게 이렇게 될지? 뭐 예상까지는 못했죠. 근데 어쨌든 거기 한 라인이 있는 거 아니에요? 이철이 수석하고 정재원. 예, 어제도 만났고요. 글쎄, 근데 적어도 그렇게 급박하게 5월 10일까지 뭐 다 집무실 이전을 하려고 그러면 우선 국방부 뭐 직원들이 다 4월 10일까지인가 뭐 전부 비워줘야 된다며요. 예, 먼저 옮겨야지 또 들어갈 수 있으니까. 처음에 발표할 때부터 저렇게 왜 서두르지? 아마 많은 국민들이 들으면서 그랬을 거고 더군다나 그건 5월 9일 밤까지 문재인 대통령이 국군 통수권자 아닙니까? 네. 근데 거기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일을 왜 사전에 아무 설명도 없이 저렇게 발표를 했을까? 그러니까 어제 오전까지만 해도 문 대통령은 조건 없이 그러고 참모들은 입단속도 하고 뭐 그런 분위기였잖아요. 네. 근데 아마 NSC 회의를 하면서 이제 거기에서 뭐 여러 가지 문제 제기가 있었던 게 아닌가. 그러니까 이른바 신구 권력 간의 충돌로 비춰지는 건 역시 국민들도 굉장히 불안하고 연출되지 않았으면 좋았을 모습이 이렇게 보여졌는데 하여튼 어쨌든 조금 너무 당선인 쪽이 너무 좀 무리를 한 게 아닌가 그런 느낌이에요. 근데 청와대에 한 번 들어가면은 그 제왕적 대통령의 틀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한번 들어가면 지금 이제 윤석열 당선인 측의 얘기예요. 이거 이해가 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아니 제왕적 대통령 틀이라고 하는 거는 제도를 고쳐서 사실상 우리나라 대통령만큼 이런 황제적 권력을 누리는 대통령은 없잖아요. 뭐 인사권이고 모든 게 감사권이고 다 예산까지도 저건 어떻게 개헌을 통해서 제왕적 대통령 이걸 바꿔야 된다고 하는 여론이 제도적인 있어도 변화를 통해서. 근데 뭐 청와대라는 글쎄 나는 공간이 의식을 지배한다는 소리는 무슨 소리인지 잘 모르겠는데 지금까지 살면서 그게 거기 들어간다고 제왕적 대통령이 되는 건 아니고 또 당선인이 그렇게 의지가 강하다 그러면 옮기겠다고 하는 걸 한번 들어가면 대개 못 나온다. 무슨 감옥도 아니고 좀 잘 납득이 안 가요. 근데 이제 지금 제일 중요하게 생각된 부분이 이제 안보 부분이잖아요. 이건 당선인 측에서도 계속 중요하게 얘기를 하고 있고 청와대에서도 안보 때문에 이제 이거 좀 무리가 아니냐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거 안보가 진짜 문제가 되는 걸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 그 전문가가 아니고 또 세세한 전문가들이 설명은 합디다만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무슨 안보 공백이 그렇게 우려 때문에는 그게 이유의 다는 아닐 건데 근데 적어도 지금 당선인이 현 정권의 유지되고 있는 속에서 그렇게 국방부 청사를 4월 10일까지 비우고 또 이렇게 급하게 쫓기듯이 이렇게 하려고 했으면은 최소한 더 사전에 좀 설명은 했었어야 되는 게 아니냐. 저는 지금 현직 대통령과 근데 뭘 인사권에 사면권 이런 거 가지고 괜히 이렇게 만남이 불발되고
이 문제를 위해서라도 아. 좀 그런 소리 하지 말고 네. 건드리지 말고 너무 우선 바로 만나서 더 당선인 쪽에서 만사 제끼고 우선 대통령 만나서 저 이렇게 좀 옮기려고 합니다. 네. 좀 도와주십시오. 이랬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하. 그렇잖아요. 근데 뭐 누구하고 뭐 끼어서 뭐 사면을 할 거라는 둥 뭐 잔뜩 하여튼 그 측근들이 그런 소리 하는 통에 이 지금 만나는 일정이 이렇게 조금 늦어지고 있는데 딴 걸 다 제치고라도 이럴 계획이었으면 당선인 쪽에서 몸달아서라도 빨리 만나자고 했어야. 근데 내가 당선자이 됐는데 내가 하자 그러면 다 따라와라 지금 이런 태도로. 그렇죠. 그렇게. 근데 본인이 일단 대선에서 승리했으니까. 글쎄 승리했더라도 예. 지금이 뭐 사실 인수위 시절이 원래 대통령이 제일 기고만장할 때예요. 뭐 저도 그 시절을 겪어봤지만 그리고 저는 이러한 문제라 그러면 특히 야당 대표한테도 한번 만나자고 해가지고 전 좀 설명을 하고 지금 이제 민주당 대표 그렇죠. 야당 이제 아직은 여당입니다만 이제 곧 야당이 될 국회 의석을 다수를 가지고 있으면 그리고 뭐 협치를 하고 국민 통합을 하겠다고 그랬잖아요. 문재인 대통령도 당선되자마자 그 다음날 아침에 첫 야당 당사부터 방문을 했지 않습니까? 네. 예? 뭐 그 후에 뭐 그게 그렇게 뒷받침되지는 못했습니다만. 예. 근데 전 윤석열 그 당선인도 최소한도 여러 가지 이런 문제가 있으면 야당 대표를 그 사이 한번 만나 좀 설명도 하고 그랬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있어요. 총장님께서는 그러니까 이게 뭐 안보 문제도 중요하고 다 중요한데 네. 공간 문제 중요한데 네. 그거보다 실제로 밑에 깔려 있는 거는 사전에 만나서 조율하는 거, 협치 이 부분이 부족했다고 보시는 거군요. 그렇죠. 그런데 자 청와대에서 이 사실상 그 예비비 승인을 오늘 안 해주면서 이 계획이 어그러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어요. 예. 근데 이제 당선인 측 분위기는 뭐냐면은 아 그래? 그러면은 그래도 난 청와대 안 들어갈 거야. 나 통이동에서 임시사무소에서 근무하다가 용산으로 갈 거야.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는 겁니다 지금. 요거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뭐 아마 좀 조율을 해가지고 네. 뭐 어떤 합의점을 찾겠죠. 찾는데 애초부터 5월 10일 날 뭐 청와대를 개방하겠다. 네. 또 그러고 저쪽으로 그 국방부 합참 이게 그 측근들도 다 말렸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기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왜 저렇게 무리하게 그 고집을 부리는지. 아니 당선인이 내 대선 내내 공정과 상식을 얘기했잖아요. 네. 상식적으로 많은 국민들이 지금 저게 과연 상식인가 저렇게 되자마자 알고 국방부 직원들이 무슨 지금 죄인인가요? 그 얼마나 지금 혼란스럽고 아마 상당히 부글부글 하다고 그러는데 적어도 그럼 뭐 전 연말까지는 좀 뭐 이렇게 근로 내 들어갈 테니 시간을 몇 달은 좀 주고 이제 방을 비우라든가 그 방빼 이런 정도의 여유를 줘야 되는데 아니 50일밖에 안 남았는데 그 당 20일 만에 그 많은 직원들을 다 짐 싸서 빼라고 하는 것 자체가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돼요. 이번 처사는. 근데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된다고 하셨는데요. 예. 그건 도대체 왜 그럴까? 왜 이런 판단과 결정을 내렸을까를 이제 여기저기서 해석을 하잖아요. 뭐 예컨대 뭐 조갑재 전 조선일보 기자 같은 경우에는 한 번 얘기 꺼내놓은 거를 모르는지 않아서 지금 고집을 부리는 거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고. 유인태 총장님은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뭐 한간엔 뭐 그러니까 요상한 소리들이 좀 돌아다니는 거 아니겠어요? 뭐 무성 얘기 이런 얘기들도 이게 돌아다니긴 하지만 뭐 하여튼 뭐 그것도 좀 영향이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 생각까지 드세요? 예. 안 그러고는 저렇게까지 원래 그 윤석열 당선인 평소에 세 편이나 들어보면 그렇게 뭐 강단도 있고 뭐 그렇죠. 의리도 있고 그렇게 무리하는 사람이 아니라고 그러는데
이미 당선되자마자 이렇게 무리를 하는 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다들 궁금해하잖아요. 난감하니까 그런 얘기까지. 예. 예.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자,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결정을 한 거는 승인을 안 한 거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예. 한번 이게 지금 끌려다닐 수는 없다. 이런 어떤 포석 아니냐 이런 해석도 있는데 이건 어떻게 보세요? 오히려 지방선거에 영향을 가지고 미치는 걸 예. 보자면 청와대 신구 권력 간의 충돌로 비치는 게 오히려 좀 감점이 될 수가 있죠. 그래요? 그냥 당에서 이 문제는 예. 뭐 반대를 하고 뭐 하면 몰라도 그렇게 비치는 건 별로 도움은 안 될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뭐 지방선거를 위해서 지금 어떤 전략적으로 포석을 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전략적으로 포석을 한다고 그러면은 예. 저런 모습이 오히려 지금의 현 여당에 민주당에 이렇게 도움은 안 되겠죠. 예. 예. 자, 근데 여기 갈등이 여기까지 왔으면 말씀하신 대로 해결을 해야 되잖아요. 예.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 게 순리라고 보십니까? 뭐 그러니까 조금 그 일정을 네. 좀 합리적인 선에서 네. 조금 당선인 쪽에서 조금 양보를 하는 게 그게 순리가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집무실 이전을 좀 늦추는 걸 몇 달이라도 뭐 급하게 하려고 그러면 예를 들어 광복절까지 좀 비우라든가 좀 국방부 지금 그 청사를 쓰고 있는 사람들한테도 좀 어느 정도 숨 돌릴 틈은 주고 뭘 방을 빼라 그래야 되는데 당장 뭐 한 달 내로 이렇게 방 빼라고 그게 4월 10일까지인가 뭐 빼라는 거 아니에요? 그래야 뭐 그래야지. 나머지 리모델링 공사하고 순차적으로 들어가니까요. 들어가. 그게 무슨 날벼락이지 국방부 입장에서 보자면 조금 그 시간을 조금 늦추고 늦추고 청와대에 들어가기 싫다는데 어떻게 해요? 근데 아니 그건 뭐 정 들어가기 싫으면 뭐 그때 임시방편으로 뭐 어떻게 뭐 하더라도 그건 뭐 본인의 뭐 그렇게 그 들어가면 뭐 못 나올 것 같았는데 난 그 말도 그건 누가 납득을 하겠어요. 나올 의지만 확고하면은 뭐 들어갔다 나오면 되는 거지. 이참에 예. 세종시로 가는 건 어떻습니까? 그런 얘기들도 청취자분이 지금 문자를 보내주셨는데. 그건 뭐 개헌 문제 연루돼 있으니까. 근데 지금 회동이 안 됐어요. 신구 권력이요. 그죠? 당선인가? 전 조만간 할 거라고. 아니 이래가지고 되는 겁니까? 그거 안 하고 어떡할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씩 한 발씩 양보를 해야죠. 양보를 하는데 이제 일정을 좀 늦추는 게 일단 먼저 돼야겠다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전 그게 순리고 상식이라고 봅니다. 근데 그거 말고도 지금 집무실 이전 말고도 아까 처음에 총장님께서 말씀하신 뭐 인사권 문제. 예. 뭐 감사원, 감사위원 문제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제 공공기관 이제 알박기 아니냐. 뭐 이렇게 인사하지 마라 이런 뉘앙스로 지금 요구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건 어떻게 풀어야 된다고 보십니까? 근데 저는 사실 저 문제를 가지고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이제 그렇죠. 서로 내노란불을 한 거예요, 저거는. 네. 이명박 정부도 뭐 그래가지고 그때 유인촌 장관이 뭐 좀 전 정권 인사들 뭐 밀어내려고 뭐 하는 발언을 좀 앞장서고 뭐 그래 심지어 지금 문재인 정부 하에서 현 문재인 정부의 환경부 장관은 이 일로 구속까지 돼 있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저건 좀 제도를 정비해서 저는 그 전부터 뭐 국회에 있을 때도 대개 미국은 정권이 바뀌면은 뭐 여기 그때 우리 주한 대사도 그냥 트럼프로 바뀌니까 바로 사임을 하대요. 그러니까 그걸 법으로 제도를 정비해서 정권이 바뀌면 전부 좀 재신임을 묻는 그 새로운 정부에 뭐 그러야 될 자리들을 그 엽관제라 그러네요. 그걸 좀 정비를 해야 되는데 뭐 전 정부도 그렇고 그걸 안 해놓고는 가면 임기를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전 정권 사람들 쫓아내려고 하다가 지금 장관이 구속되고 계속 그 문제가 반복되고 있지 않습니까? 전 저건 좀 한번 국회에서 좀
그 공론을 모아가지고 네. 한번 정비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제도적으로 정비가 필요하다. 이 필요하죠. 부분은 예. 정권 바뀔 때마다 항상 나오는 문제이기 때문에 계속 나오고 예. 임기 말에 뭐 3년짜리 어디다 무슨 저 좋은 자리 저 연봉 많은 자리 그래 심어놓은 사람을 그래 그 다음 정부가 그걸 배겨내겠어요. 자. 네. 민주당 얘기 하나만 더 여쭤보고 마무리해야 될 것 같네요. 지금 민주당에 좀 약간 이 갈등 국면에서 묻혀 있긴 한데 예. 예를 들어 윤호중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사퇴하라는 얘기가 뭐 당내에 조금씩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사퇴는 뭐 일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전히 약간 불안불안하게 지금 민주당이 가고 있단 말이죠. 쇄신이나 이런 움직임이 막 그 뚜렷하게 보이지 않고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민주당 상황을? 글쎄, 그러니까 뭐 이런 거겠죠. 지방선거에 이제 그 전국 선거고 예. 뭐 그때 좀 얼굴로는 윤호중 비대위원장이 조금 약한 거 아니냐 하는 걱정들은 많이들 하는 것 같은데. 네. 근데 선거를 앞두고 국민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콩가루 집안이에요. 네네. 그러니까 뭐 처음에 저런 의견들이 좀 분출이 될 수는 있어요. 네. 아이고 윤호중 얼굴 가지고 선거 어떻게 치러 이런 걱정들을 이제 하는 의원들이나가 뭔 얘기를 저런 얘기를 꺼냈는데 이제 워낙 임박하기 때문에 그러고 이 지방선거라는 건 공천자만 수천 명이잖아요. 이거 당을 모르는 외부에서 와가지고 할 수도 없고 그럼 당 내에 조금 어른 같은 중진이 있으면 좋은데 뭐 지금 별로 그런 게 좀 옛날 같지 않게 안 돼 있는 모양이 돼요. 저는 이렇게 정리가 될 거라고 봅니다. 그냥 큰 문제 없이. 이재명 전 후보 그러니까 이재명 고문이죠 이제 네. 등판해야 되는 거 아니냐 얘기가 이제 뭐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냐 가혹한 거 아니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나와요.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이재명 그 후보는 좀 당분간 조용히 예. 있는 게 좋죠.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 국민과 당이 불러낼 때까지는 좀 조용히 있는 게 좋다고 봅니다. 본인도 그럴 의사인 것 같고. 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님이셨습니다. 오늘 하루 이슈의 중심. 당신의 아침을 책임지는 직격